자, 15번 문제는 다음 개념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다.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시험에 3번 정도 나왔고요. 느껴진 욕구 전문가가 눈에 탁 띄네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논리 모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간단하게, 한 번은 사례로. 그 다음에 2차 자료 분석은 참고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주로 활용하여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부 활동의 상관관계와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 나타낸 것이 PERT,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 리뷰 테크닉.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썼다는 것, 두 번째 힌트는 목표와 목표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느껴진 욕구, 전문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규범적 욕구입니다. 자, 규범적 욕구, 느껴진 욕구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은 브래드쇼우입니다. 전문가 등이 욕구의 상태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식이 계속 발전합니다. 사회의 가치 기준이 변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바로 규범적 욕구예요. 느껴진 욕구가 아니라 이건 문제 끝나고 쓰겠습니다. 논리 모형은 순서하셔야 됩니다. 투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산출하고 성과의 체계적인 접근으로 프로그램 설계에서 중요한 모형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재, 동영상 촬영의 장비들 이런 것들이 다 투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투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히 학습시키고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 원샷 온킬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48강에 끝났다? 그러면 총 강의 수는 48강, 시간을 굳이 따진다면 55시간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산출이 됩니다. 성과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사회복지학개론에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고득점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성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투입과 활동과 산출과 성과를 순서대로 예를 잡아준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순서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차 자료 분석, 지역 주민, 전문가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면 1차 자료 분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래요.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기관의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기록이 있을 건데 그걸 수집 검토하고 욕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썼던 기록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물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욕구를 조사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동의를 받고요. 이게 바로 2차 자료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브래드쇼우의 욕구를 노트할 테니까 잠깐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래드쇼우의 욕구를 보면 자, 첫 번째가 규범적 욕구가 있다. 자, 규범적 욕구의 키워드만 절 거예요. 전문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사례는 뭐냐? 최저보장 수준의 결정입니다. 최저보장 수준은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위원들, 16명 이내 위원들은 다 전문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법은 비, 표, 느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비교의 욕구, 표현적 욕구, 느껴진 욕구, 규범적 욕구인데요. 자, 느껴진 욕구 들어갑니다. 느껴진 욕구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서베이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느낀 욕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베이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표현적 욕구. 표현적 욕구는 느낀 욕구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느낀 욕구를 행동으로 표출한다. 이거를 일명 수요라고 하죠. 수요. 대표적인 사례는 대기자 명단이 됩니다. 대기자 명단은 서비스 대기자 명단이 되겠고 표현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비교의 욕구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낀 사람이 가지는 욕구인데요. 그래서 상대적 욕구라고 말합니다. 결핍된 집단, 가로 열고, 유사하지만 결핍된 집단이 갖는 욕구, 이게 바로 비교의 욕구라고 합니다. 저와 이 사람은 서로 유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욕구가 충족됐고 나는 결핍됐어요. 내가 느끼는 게 바로 비교의 욕구입니다. 아, 이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알면 브래드쇼 욕구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느껴진 욕구가 아니라 전문가가 결정적 힌트가 됐어요. 규범적 욕구가 오답 노트입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법령입니다. 아동수당법령인데 아동수당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시행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계층에게 시행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계층에 시행합니다. 즉 보편적 수당입니다. 일명 사회수당입니다. 1번 아동수당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마지막에 신청주의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금융정보 등을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틀렸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계층에게 시행하기 때문에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삭제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데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답을 해결합니다. 답은 3번이고 우리 법조원, 법령에 소멸시효 5년은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3년인데 이런 것들이 5년입니다. 나머지 3년 해도 돼요. 나머지 3년인데 첫 번째 여기 아동수당 소멸시효 3년입니다. 기초연금 소멸시효 3년입니다. 장애인연금 소멸시효 3년입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정도만 아시면 돼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동수당 5년, 기초연금 5년, 장애인연금 5년,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5년입니다. 이렇게 5년이고 나머지는 3년.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됐습니다. 요거 노트 하나 해놓으십시오.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 문제에 수정이라고 써주세요. 법이 개정되어서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 니은입니다. 제가 수정해놨거든요. 자, 보십시오. 어디냐면 여기요.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 이 국가가 들어가야 돼요. 국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요.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국가 넣어주시고요.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이게 V자 체크한 거 있죠? 넣어주시고 여기는 화이트로 지우시고 쓰면 돼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가 이 문제 별표 칠 거예요. 왜 별표를 치냐면
아동학대가 이슈예요. 그래서 이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학대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신고 의무자나 이런 것들이 출제될 확률이 높은 시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아동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아동학대란 끊고, 자, 아동학대는 법적 정의에 의하면 6가지로 돼 있어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 가로 시작,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자, 지금 제가 밑줄 친 거 신체, 정신, 성적, 가혹행위, 유기, 방임 이렇게 해서 6가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리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많은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집적되어 있는데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전문기관이 되니까요. 여기에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위탁할 수 있겠죠. 자, 맞습니다. 여기 2가지 단어도 좀 바뀌었고 안에 어디로 위탁하는지 이것도 바뀌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을 업무 수행하도록, 이게 중요한 건데요. 아동권리보장원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한다. 맞습니다. 자, 보시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은 말 그대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하나의 법인인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입양 업무도 하고 아까 했던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가정위탁에 해당되는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아동권리보장원이다. 이것도 최근에 생긴 거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리을 보겠는데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는 여기서 끊어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에 같이 읽어요. 시작.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청구 안 해도 되겠네요. 청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원에 청구하면 이제 법원에서 선고를 하겠죠. 청구하여야 한다. 자, 청구하는 주체는 여기에요.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과 검사가 청구하는 것인데, 자, 어디에 청구한다? 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시험이 아니고, 우리 시험도 이거 나왔었잖아요.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과 검사가 여기에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친권의 제한, 친권 상실을 할 수 있다. 친권 상실을 해야 한다. 친권 행사의 제한, 자,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친권을 제한하거나 친권 상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친권 상실 제한을 선고하거나 친권 상실을 선고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와도 틀리다. 제 기억에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써드렸습니다. 자, 아동복지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앞으로 넘어갈게요. 아동학대 맞았었죠. 니은 지문은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 드렸습니다.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디귿 지문은 맞았었죠. 리을 하나 틀렸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들어갈게요. 18번 문제는 가로 넣기인데
우리 시험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별도 체킹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잘 나열된 것은 뭐냐? 하나, 둘, 셋, 네 개 있나요? 네 개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는 나이가 24세 이하의 못 또는 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이란, 이것도 중요한데요. 아동이란 18세 미만이다. 다만 취약 중이다. 그러면 18세가 아니라 22세 미만이 됩니다.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약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1년, 지금 18개월 정도 하잖아요. 그럼 1년 6개월이 가산되겠죠. 어찌됐든 원칙적으로 취약 중일 때는 22세가 원칙이니까 요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몇월 며칠을 한부모 가족의 날이라 하나요? 5월 10날이죠. 5월 10일을 한부모 가족의 날이라고 최근에 기념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무 장관인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 가족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까? 3년입니다. 3년마다 실태조사한다. 실태조사 매년 하는 게 있고 2년마다 하는 게 있고 3년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제가 뭐 필기노트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론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3년입니다. 그러면 24, 22, 5월 13 이걸 찾으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 24세, 22세, 5월 10일 3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조사 방법론. 최근에 우리 시험에 이 척도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척도와 그 사례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뭐냐? 명명, 동의어는 명목척도, 그 다음에 서열척도, 동의어는 순위척도, 등간척도, 동의어는 동간척도, 비율척도가 나왔네요. 명서, 등비, 명, 부등호, 서, 등, 비. 이게 바로 측정 수준입니다. 비율 척도로 갈수록 측정 수준이 높습니다. 자, 운동선수, 백넘버, 등번호는 명목 맞습니까? 네, 분류가 목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성적에서의 학급 석차. 석차, 이거는 순위화돼 있죠. 서열화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온도계로 측정한 온도입니다. 화씨 온도가 됐든 섭씨 온도가 됐든 온도는 임의의 0점이니까 등간척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능검사로 측정한 지능지수가 나왔습니다. 지능지수는 네, 등간척도입니다. 우리 시험에 틀리게 나오는 것들이 되게 등간척도가 많아요. 그래서 등간척도 3가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가 온도가 있고요. 시험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법으로 지수 등간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 지수로 끝나는 게 많죠. 지능 지수, 감성 지수, 창의성 지수, 생산성 지수, 물가 지수 이렇게 지수로 나오면 등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점수도 마찬가지 0점은 임의의 0점이에요. 영도시도 임의의 0점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야무지게 알아놓으세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비율 척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절대 0점이 있는 거잖아요. 절대 0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길이라고 하는 거, 무게라고 하는 거, 연령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길이, 무게, 연령, 소득, 여기 4가지만 쓸게요. 소득, 영원, 소득이 하나도 없다는 거니까 절대 0점이에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20번 문제 들어갈까요? 20번 문제는 큐블러-로스 모델인데 이게 1급 시험에 3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이게 등장했어요. 큐블러-로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말한 죽음에 대한 적응 5단계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암기하세요. 끝납니다. 부분타 우수입니다. 부분타 우수 꼭 외우세요. 부분타 우수
큐블러 로스는 부분타 우수. 첫 번째 부정입니다. 부인이라고도 하죠. 그거 아닐 거야. 설마. 자, 그 다음에 분노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이. 그 다음에 타협입니다. 타협은 협상이라고 해요. 협상. 나에게 생명을 조금 더 주신다면 이런 조건문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 이런 거. 자, 그게 안 되는 건지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우울. 그 다음에 마지막엔 acceptance,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타 우수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자, 답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 있는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나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비애 과정은 노년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노년기에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것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전반부 문제보다 조금 시간이 더 짧아졌죠.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 이렇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쭉 미리 봅니다. 보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경향도, 트렌드도 또는 최근의 법령의 개정 내용도 다시 한번 살피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5회차 후반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6회차 전반부 들어가겠는데요. 6회차도 마찬가지 지문이 조금 길죠. 그래서 한 10회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인내심을 갖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드리는 내용도 하나하나 잘 적어 주셔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그게 좋은 학습 자료가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죠. 조금 힘드시더라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